연결과 지능, 일터 혁명의 시대. 우리 손안에 있는 기하급수적 성장의 산물. 우리 손안에서 한시도 떼놓을 수 없는 작은 요술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보다 더 많은 욕망을 채워준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 머무는 곳, 알고 싶은 것, 게임, 영화, 여행, 금융, 요리하는 법 등 무엇이든 해결해준다. 이 작은 괴물은 클라우드와 연결되며 기하급수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컴퓨터 기능은 1970년대 슈퍼컴퓨터 애니악보다 1000배는 더 빠르면서도 100만 배는 더 저렴하다. 애니악은 1970년대 다국적 공룡기업 IBM과 미국 국방성 펜타곤이 보유하고 있던 10층짜리 빌딩 크기의 슈퍼컴퓨터 이름이다. 애니악보다 1만 배나 뛰어난 이것은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부른다. 스마트폰의 발전은 기하급수적 성장의 전형이다. 기하급수적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수십 곳, 수백 곳이 넘는다.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네트워크, 3D 프린팅, 인공지능, 의료, 나노기술, 우주공학, 합성생물학,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사업, 금융 등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며 지능을 연결하고 원활한 협업의 수단으로서 일터에도 패러다임의 기하급수적 혁신을 요구한다. 기하급수의 힘을 과소평가한 기업의 운명. 초기의 카메라는 사물을 찍는 마법 상자로 사람들은 영혼을 도둑맞았다며 사진에 찍히는 것에 두려워했다. 그때는 어두운 암실에서 이나지의 현상을 해야 했다. 사진은 이나지 한 장에 한 컷만 현상할 수 있었다. 1884년에 로체스터 저축은행의 말단 사원이었던 조지 이스트먼이 롤필름을 발명했고 1888년 코닥은 버튼만 누르세요라는 광고로 카메라 시장을 열어 100년 동안 점유했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하고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기하급수 시대의 초기에 산술적 성장 논리로 시장에 접근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았다. 그 결과 시장을 장악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수세에 몰리는 처지가 되었다. 코닥은 기하급수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휴대폰의 강자 노키아를 비롯해 수많은 기업들이 코닥처럼 밑으로 가라앉았다. 피터 디아만디스 박사는 기하급수의 6D 모델에서 디지털화, 잠복기, 파괴적 혁신, 무료화, 소멸화, 대중화로 기하급수 시장 변화의 흐름을 설명한다. 코닥은 기하급수 시장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예일대학교의 리처드 포스터 교수에 따르면 1920년대에는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의 평균 존속기간이 67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림없다. 오늘날에는 앞서 살펴본 연쇄 반응의 후반부 3D가 하루아침에 기업들을 해체하고 업계에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21세기의 S&P 500 기업들의 평균 존속 기간이 겨우 15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후면 현재 최고의 기업으로 추앙받는 회사들 중 40%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2020년이 되면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들이 S&P 500 기업의 넷 중에 셋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포스터는 말한다. 우리가 늘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거인은 디지털 카메라를 무료로 제공한다. 코닥이 시장에 제공하던 최고급 사양보다 높은 화소를 담고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첨단 기술을 연결한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우리는 카메라를 별도로 사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이 사라졌는가? 음악을 재생해서 듣던 CD, 백과사전, 손전등, 내비게이션 등 앞으로도 이런 파괴적 혁신과
소멸의 과정은 매 순간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소멸당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혁신의 요람, 스마트 오피스. 기하급수의 시대의 상징이 된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진화는 네트워크 연결을 기반으로 클라우드라는 기하급수의 기술을 통해 가능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터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언제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한 세계를 맞이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시장은 하나로 연결되면서 지역적 거리와 경계로 보호받던 시장의 장벽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업 문화, 조직 문화, 일하는 공간 등 모든 것에서 혁신을 요구한다. 스스로 파괴적인 혁신가가 되지 않고는 기하급수의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 혁신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댐 아래에 집을 짓고서 홍수에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산술 성장 시대인 어제 댐은 무너지고 거대한 홍수의 기하급수 시대가 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마트 오피스를 단순히 공유 오피스 또는 자율자숙제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은 이유이다. 스마트 오피스는 새로운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인재를 품을 수 있는 요람이 되어야 한다. 스마트 피플을 모여들게 하고 그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파괴적인 혁신을 촉발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오피스의 역할이다.